보도는 됐어요. 김태호 특검 신재민 청문회. 네. 예, 야3당이 합의했습니다. 네. 예. 정의당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데 네. 왜 반대하십니까? 사실 지금 20대 국회에 들어서 가지고 그냥 밥만 먹고 나면 특검, 밥만 먹고 나면 청문회, 특검 청문회 공방을 하다가 네. 세월 다 가는, 그리고 한마디로 뭐 늑대가 나타났다 특검하자,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 특검을 할 일인지 청문회를 할 일인지 이런 시시비비가 가려져서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름말을 타고 이게 아니다 그럼 좀 정리가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뭐 수용될 때까지 그 얘기를 계속하면서 국회 운영위에서 가림막 타졌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 국회 운영위에서 일단 자유한국당이 특검으로 끌고 갈 만한 결정적인 한 방을 못 찾아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저렇게 그 상임위 열어가지고 논의하면 참 될 것을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정리가 일단 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본전도 못 찾은 운영위가 됐습니다. 조국 수석만 띄워주고 네. 그런 상황에서 이걸 또다시 특검 논쟁으로 가는 거는 정쟁을 위한 특검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정의당이 반대하는 건데, 그러면 그 김태호 수사관이 제기했던 뭐 환경부 블랙리스트나 네. 사찰 여기에 대해서도 정의당은 그게 무슨 사찰이냐 혹은 블랙리스트냐 하는 예. 입장이신가 보죠? 네. 아니 제가 그래서 하도 블랙리스트 얘기를 해서 팩트 체크를 좀 해봤어요. 네. 근데 블랙리스트 피해자다라고 본인이 얘기했던 사람은 두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다 새누리당 예. 예. 비례대표라든가. 예. 새누리당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다 임기를 채웠어요. 거기서 사실 꺾였어요. 예. 임기를 다 채우고 어떤 사람은 후임자가 없어가지고 예. 임기를 마쳐야 되는데 못 마치고 1년을 더 하고 있거나. 그분이 본인이 피해자라고 목소리를 냈던. 예. 그리고 또 한 분은 사실은 애초에 이렇게 권고사직을 당할 법한 예를 들어서 뭐 직원에게 강제로 음주를 권했다든지 폭행 폭언을 했다든지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이런 분이라든가 이분들 안에서 블랙리스트 논란이 나왔고 다르게 지목됐던 사람들은 아니다 나는 그런 사직을 강요받은 적 없다. 나 임기 맞춰가지고 이제 그만두려고 했다. 그리고 원래 정권 바뀌면은 이제 임기 끝나면은 다 그렇게 자리에 넣는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블랙리스트라고 불러야 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확인돼 있는데도 여전히 특검을 하자고 하죠. 예, 팩트 체크가 됐는데도 자꾸 특검을 하자고 하니까. 언론의 책임도 있어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팩트가 체크됐으면 팩트 체크됐다라고 정확하게 보도하고 특검 주장이 무리하다고 이제 보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 내용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기사마다 다 사실이 다르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것이 진실인지 헷갈리고. 신재민 전 사무관 건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는 그런 결정과 판단에 대해서 내 생각이 다르다고는 할 수 있어요.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것이 마치 엄청난 어떤 비리, 부당한 외압 이런 것이 있었다는 식으로 이제 침소봉대를 하게 됐던 과정, 이것이 이제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기재부나 정부도 이런 부분들을 좀 빨리 딱 끊고 해명할 것을 정확하게 해명하고 저기는 우리 판단이랑 다른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또 이제 이게 고발 조치까지 들어가면서 한마디로 숨길 게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보여주게 국민들한테 만들었다. 그렇게 보여주게 됐던 것이 아닌가. 해명을 안 한 건 아닌데 해명을 믿지 않았죠.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뭐 고발건까지 가면서 공방을 더 키우는 꼴이 됐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고발을 안 했으면은 금방 가라앉았을까요? 사실 이 건은 뭐 저쪽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상대편에서 이것을 악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계속 뭐 꼬투리가 잡힐 수 있는,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면은 계속 그게 질질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사안이긴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정책적 판단 이거였는데 일부 그 정책적 판단이 그 당시에 좀 잘못됐을 수도 있고 하지만 결정적으로는 그 과정을 예를 들어 적자국제 발행을 안 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
바이백을 하루 전날 취소했던 것은 정책을 너무 급격하게 그렇게 전환한 것에서는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논란에 뛰어들지 않는 것이 저는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말할 수는 있는데 예, 언론이 그렇게 보도하지 않으니까요. 그런 말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마다 모든 것을 사법적인 과정으로 끌고 가는 것도 사실은 참 그건 뭐 논란의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고발을 안 했으면 기재부 입장에서 고발을 한 것이 잘했냐 잘못했냐 가지고 이제 말들이 있잖아요. 네. 예. 고발 안 했으면 이거 금방 가라앉았을까? 그것도 좀 아니라고 봅니다. 네네. 그건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여하간 정의당에서는 신재민 청문회도 반대한다. 네, 그냥 저는 끝난 사안이다 이건. 예, 뭐 기재위에서 사실 상임위원회라는 것이 다 그런 것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기재위에서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뭐 논란이 있었는지 뭐 해명할 건 해명하고 그렇게 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어쨌든 지금 야 3당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김태호 특검과 신재민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합의를 했단 말이죠. 네. 이 상황에서 뭐 정의당이 반대하고 민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대로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고 이 공방이 또 계속 되겠죠. 예, 그래서 저희가 어저께 너무 이 신재민 건 가지고 정쟁으로 계속 가는 것이 국민들한테도 지금 너무 피곤한 일이고 또 그럴 만한 사안도 아니다 이 일은. 그래서 정쟁을 좀 중단하고 지금 국회 안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뭐 유치원 3법 문제라든가 이렇게 좀 정말 민생과 직결돼 있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좀 잘 다뤄나가는 그런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사실 이 건이 빵 터지고 난 다음에 지금 1월 20일까지 추진하기로 했던 선거제도 개혁 문제도 또 많이 묻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긴급하게 국회가 처리해 가야 될 문제에 좀 집중 좀 하자 이렇게 촉구를 드렸죠. 촉구를 들을까요? 촉구를 하셨는데.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하고 또 여러 가지 논의를 해야죠.